안녕하세요.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어니님께서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잘해야 되는 거를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번쯤 자신의 현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서 발전하는 토대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옛날 생각을 해볼게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필수 코스가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의무교육. 네, 의무교육 안에서도 메인이 되는 네 가지 과목이 있죠. 국영수과. 네. 뭐 사회도 있고 다른 예체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영수과 중요하다. 근데 커서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과학과 관련된 일 안 하고 있는데, 영어랑 관련된 일 안 하고 있는데, 수학과 관련된 일 안 하고 있는데, 숫자는 그냥 4층 연산만 해서 영수증만 확인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국어는 말하고 쓰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시를 알아서 뭐 하고, 옛날 소설을 알아서, 고전문학을 알아서 뭐 하고, 다 맞는 얘기예요. 지나고 생각하면 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배웠을까요?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자신이 모르는 거를 배워가면서 무의식적인 균형감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학 가야 되니까 뭐 좋은 대신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지만 네, 왜 그런 교육이 이제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보자면 균형감 있는 그 지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지만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 상위권에 해당하죠. 교육열이 높고. 네. 뭐 그로 인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한 장점은 굉장히 지식인이다.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팩트죠. 관련해서 주식하고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한 균형감이라는 정리표를 만들어 봤어요. 최대한 느낌적으로 국어가 뭘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국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글을 안다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일단 뭐 다른 걸 배우려면은 국어 능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다른 과목도 배울 수가 있으니까. 네,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한국 사람이면 한글을 말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기본기는 무조건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마인드로 잡았습니다. 영어는 외국어죠. 주식시장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장이랑 비교하게 되면 외국이에요.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곳입니다. 되게 생소한 세계. 네,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 고지고대로 넣고 보기에는 맥을 알면은 통용되지만 그 맥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많고. 수학은요,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과학은요, 계좌 관리입니다. 네네. 대충 느낌 오시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시험에 최적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시험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평균 50점입니다. 평균 50점이란 말은 이거 100점 맞고 네 과목이잖아요. 100점 맞고 이거 40점 맞고 30점 30점 맞게 되면은 총합 200점으로 평균 50점이잖아요. 그러면은 통과가 되겠네요. 그런 시험도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조건부가 붙습니다. 한 과목 최저 점수 50점 이상으로 평균 50점이에요. 보통 그렇죠. 뭐 꽈락 점수 이렇게. 네, 맞아요. 있죠. 주식시장은 그런 꽈락 점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100점 맞고 다른 거 빵점 맞아도 평균 50점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국어 50점, 영어 50점, 수학 50점, 과학 50점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평균 50점을 넘으면은 뭐가 좋냐? 다 50점이어도 좋아요. 그런 사람은 수익을 낼 줄 알게 됩니다. 수익이에요, 수익. 근데 꽈락이 존재하면요, 수익 내는 게 힘들어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꽈락이 예를 들면은 네, 100점 100점 빵점 빵점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 되게 현실에서 별로 없어요.
특정 과목만 되게 안 좋아지는 경우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빵점 막 이렇게까지는 될 수 없죠. 이거 100점 100점인데. 그쵸. 100점을 맞을 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100점 100점 뭐 60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도 말도 네. 안 되게 막 극단적 편차가 있는 거는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실에서도 그렇고 주식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100점 100점인데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본인 착각인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말했던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그 자존감만 높아 있는 그런 네.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한번 평균 50점을 기준으로 좀 단순하게 담백하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평균 50점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평균 50점을 넘기 위해서 국어 시간, 마인드 시간에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평균 50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절제 못 하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뭐 갖춰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이거 안 되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걸요? 이거 안 되면요, 플러스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좋고가 아니라 필수 영역이에요. 0에서 50 요 단계는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이해, 영어 시간으로 가볼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소한 시장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단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장과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타지 생활, 외국 생활을 해봤지만 가가지고 나는 이거 모국어가 아니니까 언어에 대해서 단어 공부 안 할 거야. 답 나올까요? 거기서 못 살아남아요. 딸딸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모르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요새 되게 잘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IT 강국 사전 많잖아요. 단어 검색하면 사전에서 의미 쫙 풀어주는데 한 번만 읽어봐도 처음엔 생소해도 익숙해지겠죠. 그 정도. 그것만 해도 50점은 가요. 네, 기술적 분석, 지지저항에 대해서. 지지저항 뭐야, 벌써부터 어려운 거 나와. 왜?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단어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게 되면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지지저항을 완벽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시장 자체는 지지저항이 존재하는구나를 이해만 해주시면은 그냥 기술적 분석은 평균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쉬워요. 그리고 계좌 관리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플러스를 쌓을 줄 아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를 만들어낼 줄 아는 거, 이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플러스는 나기 시작하고요. 평균으로 가는 기본적인 단계,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평균 50점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자신을 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마인드적으로는 기다림. 제가 많이 표현하는 말이, 기다림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용하기 힘든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게 기다림이라는 녀석이 경력이 진짜 주식 경력이 길면 길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기다림을 잘 못해요. 아마 이쪽하고 상충할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운의 잔해가 다르죠. 국어 쪽 뇌랑 수학 쪽 뇌는 좀 다릅니다.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은 다른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충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다림이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이해했으면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가 움직임의 이해, 이건 뭘까? 주식시장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실적 좋으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애석하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장이 그렇게 정직한 곳이 아니에요. 온갖 페이크가 난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스웨덴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아니죠. 이해를 하려면 스웨덴을 자주 들여다보고 가보기도 하고 경험해 봐야겠죠.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수학의 끝은 결국엔 호가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사이에 많은 기법과 기술적 분석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지저항, 제 단어로는 구간 나누기로 시작해서 호가창으로 끝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계좌 관리는 플러스 쌓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끝판왕은 똥처리예요. 저희 유튜브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똥처리, 물린 종목 관리하기. 결국에는 계좌에서 똥이 된 종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치, 그거를 행위하기 위한 자신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쌓이면 돼요. 이 중간의 과정들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8가지가 균형감 있게 잡혔을 때 자신의 스코어가 매겨진다는 거예요. 50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88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3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최소한 50점 위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고요. 50점 밑으로 떨어지면 수익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 이것만 이해해 주시고, 요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훈련하고 공부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과목을 정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한쪽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골고루 성장시켜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 역시도 실제로 클럽에서 회원님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때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그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힘내서 성장하면 더 쉽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경 써서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니 여러분들도 보면서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뭐 클럽에서 자 오늘은 마인드를 배워보겠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실전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원희님이 정리한 걸 보니까는 딱 요 4가지 범주로 얼추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마치 주식 자격증 같은 시험이 있으면은 요 4가지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네. 그런 구분이었는데, 뭐 또 그런 시험하고는 또 다르죠.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정답을 맞추냐 이런 거랑 또 달리 자신의 경험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쌓아간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난 답답하다, 주식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요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 예전 영상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요 4가지 주제들로 해서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배우셔도 좋고, 좀 더 정확하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 그리고 그 경험을 쌓는 와중에 의미 없게 손실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 수익까지 만들어내면서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클럽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클럽이 언제까지고 문이 열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열리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의 인원이 무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부턴가는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난 뒤겠지만 문이 닫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올 수 있을 때 빨리 오셔서 좋은 자리 선정하셔서 실력 쌓고 경험 쌓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얘기들, 실전 매매, 마인드, 교육 여러가지 주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